구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20대 부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미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대구의 현직 공무원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신 집안일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농작물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민간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데 생색내기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구름 많고 기온이 낮아서 서늘한 느낌이 들지만은 공기는 계속해서 깨끗하다고 하죠? 네, 우리 지역 연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 마스크 없이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 불면서 공기가 깨끗해 더욱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어제에 이어 연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보이면서 상쾌한 공기 속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선 경북 북부 내륙의 경우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1도, 안동 5도, 봉화는 4도 등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0도 보이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또한 밤이 되고 해가 지면 기온이 더 떨어지니까요. 얇은 겉옷 챙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당분간 구름과 햇살이 함께하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0대 아버지가 2살 배기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부자는 매우 야윈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집에서 밥을 해먹은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8살 A씨와 생후 16개월 된 A씨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3일 오후 2시쯤입니다. 몇 달째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원룸 관리자가 신고했는데 경찰이 처음 확인한 이들 부자의 모습은 매우 야윈 상태였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는 그 신체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고 월세가 밀려 도시가스 공급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1차 부검 결과 A씨는 혈전 증세가 확인됐고 숨진 아들도 폐렴을 앓고 있었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해 흔적이 없고 원룸 안에서 음식물을 만든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식사를 못해 굶어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년 전 설비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최근 특별한 직업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구미에 등록돼 있지 않아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랬었으면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적도 없었었고요.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째 연락이 없었고 부모나 이웃과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생활고를 겪다 숨진 20대 부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미시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엽니다. 구미시는 오늘 구미시청에서 읍면동장을 비롯해 한전,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미시 보건소 등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근절 긴급 대책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 구미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연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미시가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대기업 갑질이 말썽입니다만 이번에는 공무원 갑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직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신 집안일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중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갖은 일을 했습니다. 화분 옮기기와 김장하기, 페인트 칠하기까지 다양했는데 휴일에도 불려갔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중구청 현직 공무원 B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B씨는 중구청에서 A씨와 같은 기간제 노동자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휴일까지 공무원 B씨의 가족묘 벌초와 집 청소까지 해야 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B 씨가 자신의 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정말 실존적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일자리 문제 때문에 거부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10여 년 가까이 못했던. 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이처럼 B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증언한 기간제 노동자는 4명입니다. 이 공무원이 관리하던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14명이고 갑질이 최소 2008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청은 B 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B 씨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래는 안 했지만 그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과거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처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진술을 한 거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공무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울방향 무궁화호 선로에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00억 원 이상을 들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지어놓고 활용할 대책은 없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될 것이 예상돼 짓지 말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김관용 지사가 밀어붙였습니다. 다음 달 김관용 지사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경북이 이 부담을 안아야 할 판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현재 보여줄 내용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축구장 35개 크기의 넓은 땅에 주요 건물도 4개나 덩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뭐 그렇게 유물 유품 같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규모가 좀 크게 계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가 테마공원을 짓는 데 쓴 돈은 907억 원. 여기에다 내용물을 확충할 돈으로 50억 원 이상 더 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도 없고 작년에 총사업비도 다 사업을 했고. 건물을 짓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벌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적 분석 결과가 기준 1에 못 미치는 0.85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건물은 세웠지만 앞으로도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서로 운영을 맡으라며 미루고 있습니다. 운영기는 운영기지만 나중에 이제 시설물이 노후됐을 때 그런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추가로 시민들이 원하면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저는 보는데. 경상북도는 구미시가 반발하자 올해는 운영비를 반반씩 공동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새로운 지사가 선출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북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수익 사업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인데 정작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구미의 각종 단체들도 경주에 1박 2일 연수를 많이 가거든요. 구미 사람들이라도 당장 붙잡아야 되는데. 수익성도 기대할 수 없어 서로 떠맡기 싫어하는 이 사업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임기 전에 제대로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얼마 전 안동 봉정사를 비롯한 3개 사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에서 제외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불씨가 아주 꺼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이 다음 달 세계유산 총회가 열리는 바레인에서 위원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펼쳐 등재를 성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 등 3개 사찰이 세계유산 등재 권고에서 제외된 이유는 역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데다 봉정사의 경우 종합성운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찰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 등 관련 3개 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갖고 등재 권고된 부석사 등 4개 사찰 못지않게 이들 사찰도 국보 보물 등 유물과 역사적인 내력 등이 빠지지 않는 데다 사찰 규모도 작지 않다며 이번에 반드시 등재를 성사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유교적인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내년도에 등재되고 올해는 불교적인 봉정사가 등재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올해는 봉정사가 반드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 노력할 계획입니다. 봉정사 측도 종합성운으로 규모와 역사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도 이코모스의 심사평가에서 제외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단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방으로서의 기능, 또 옛날에 어떤 강원으로서 수행자로서 살 수 있는 종합 기능을 실제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보 2점, 보물이 6점, 지방문화재가 5점, 엄청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6월 24일 열리는 바레인 세계유산총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위원국 교섭 등을 통해 막판 뒤집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등재된 일본의 무나카타, 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균 8개 가운데 심사에서 제외됐던 4개가 총회에서 모두 등재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봉정사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바레인 총회가 최종 관건입니다. 결국 외교력 싸움인데요. 천년고찰 봉정사의 위상에 걸맞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농작물 바이러스는 한번 걸렸다 하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감염 여부를 쉽고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안동의 한 고추밭, 수확을 앞둔 고추 곳곳에 반점이 나면서 썩거나 물러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대표적 바이러스 질병인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겁니다. 고추가 이래 된 것이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먼 농사가 이거 고추가 지금 고추 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그동안 치료제가 없어 한번 발병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했지만 종자나 모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개발돼 한시름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작물의 잎이나 종자를 으깨 즙액을 진단 키트에 떨어뜨려 만약 2줄이 나타나면 감염이 된 건데 2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스포이드를 가지고 키트에다 떨어뜨리니까 바로 눈으로 확인돼 가지고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지금까지 개발된 진단 도구는 수박과 오이, 토마토 등 과체류용 15가지입니다. 앞으로 과수, 화해, 약용 등 그 장목을 늘려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외국 제품의 4분의 1 가격 수준으로 판매가 될 수 있어서 경쟁력 부분에서는 더 우월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연간 최대 1조 원에 달합니다. 빠르게 또 편리하게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김광석 거리로 알려진 방천시장 같은 공간이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후 예술가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동성시장은 빈점포가 대부분으로 시장 기능을 잃은 지 20년이 돼갑니다. 이 빈 공간을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김광석 거리로 알려진 방천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술가들을 포함해 음악, 미술, 문학 분야 13개 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시장 활성화로 치솟는 임대 비용을 감당 못해 내몰리는 예술가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원화된 그런 예술 장르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서 그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자기들의 장르를 뛰어넘는 아마 시너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일단은 어려움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팀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금 저희밖에 없고.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향후 2년 동안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환경 개선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합니다. 예술가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상인들과 미리 5년 동안 그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시장에 입주할 예술가들은 오는 20일까지 인근 방천시장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와 공연을 포함한 동성시장 예술 프로젝트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이어지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남북교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하게 일고 있는데요. 남북교류의 소중한 쌀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이며 서로에게 필요한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목포문화방송의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완도산 미역 1000톤이 컨테이너에 실려 북한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대규모 환송식까지 열릴 정도로 시작은 성대했지만 2006년까지 5차례 긴 미역을 북한에 보내고 중단됐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사랑의 긴 미역 북녘 보내기 운동이 12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선배님들 그 지역에서 하셨던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비영리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사업자까지 그대로 살려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도 대북 교류협력 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범단지 조성과 체육과 문화 분야, 생태 분야 협력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속 있는 사업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거나 고구마 종자 지원, 관광 교류 등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흐지부지된 사업도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교류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제 그런 중개 역할을 좀 하고. 전라남도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남북 교류 협력이 가능한 만큼 속도전 대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제주 바다는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제주산 해조류를 이용한 연구와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용암 해수로 배양한 스피룰리나로 천연 오일이 만들어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에도 등록됐다고 합니다. 제주문화방송의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의 미세조류 생산 시스템. 2개의 수로에서 녹색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다닙니다. 아열대성 미세조류인 스피룰리나를 용암해수에서 배양하고 있는 겁니다. 스피룰리나는 단백질과 미네랄, 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미래식품으로 선정할 만큼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곳에서 생산된 스피룰리나를 이용해 천연 오일을 개발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식용오일을 대체할 수 있고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FDA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을 우리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 글로벌 마켓으로 진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또한 감태에서 천연 유기자외선 차단 소재가 추출되는 등 제주산 해조류를 활용한 기능성 물질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천연의약품이나 혹은 또 화장품, 또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이제 에너지, 해양 바이오 에너지 이런 쪽의 연구가. 수온 상승으로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제주바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해양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유채꽃이 핀 대구 금호강 하중도가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금호강 하중도에 지난해보다 120% 늘어난 13만 6천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설관리사업소는 9만 8천 제곱미터 터에 이르는 금호강 하중도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엔 코스모스를 심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대구경찰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한 A 경감은 지난 2015년 5월 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인 B 씨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500만 원과 시계, 그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 동아리 여대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대학의 전직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5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기가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들과 회의를 하다 여학생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걸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전국에서 동시에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구 지역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열리고 청년 노동자 안전망과 평등한 일터 등 3대 과제별로 19개 세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청년 유니온은 이번 정책 제안에 앞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후보자에게 정책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 불면서 공기가 깨끗해 더욱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어제에 이어 연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보이면서 상쾌한 공기 속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선 경북 북부 내륙의 경우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1도, 안동 5도, 봉화는 4도 등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0도 예상되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밤이 되고 해가 지면 기온이 더 떨어지니까요. 얇은 겉옷 챙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이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11도, 영천도 11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0도, 영천 18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6도, 김천 8도로 출근길 서늘하고요. 낮 최고 기온 문경과 김천 모두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5도, 예천 6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0도, 예천 20도로 연일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 1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오늘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분간 햇살과 구름이 함께하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해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